제가 지금 여기 폴란드 올 때 삼각대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핸드폰을 손으로 들고 찍는데 손이 부들부들 거려가지고 이게 영상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다렸던 결승전 관람을 마치고 지금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쇼팽 콩쿠르에 저처럼 정말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Q&A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댓글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들었던 총 비용이랑 비행기 그리고 숙소, 날씨 뭐 이런저런 소소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은 비행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폴란드에 오는 비행기가 경유도 있고 직항도 있는데 저는 원래 경유 비행기표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유로 해서 오는 거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또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나라별로 입국 규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직항으로 구입해서 왔습니다. 직항 비행기표는 저는 108만 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8만 원에서 이제 할인 받아가지고 10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좌석은 그냥 일반 이코노미 저는 10시간밖에 안 걸려서 그렇게 뭐 힘들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밥은 2번 주는데 밥 먹고 자고 영화 보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기가 안 좋아지기 전에 검색했던 비행기표는 제일 저렴했던 게 영국항공 59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날짜도 봐야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 만약에 다음번에 오실 때 지금처럼 시기가 안 좋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80만 원? 그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숙소에 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숙소는 저는 2015년도 블로그 후기를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노보텔이랑 그 노보텔 뒤쪽에 있는 머큐어 그랜드 호텔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주 내내 한 군데 있으면은 또 심심하고 그럴까봐 2군데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캐리어를 들고 와보니까 도저히 이거를 중간에 옮기고 그런 게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취소 가능한 예약이었어서 머큐어 쪽을 취소를 하고 노보텔에서 3주 동안 쭉 있었습니다. 중간에 방은 한번 바꿨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좋은 룸에 있다가 거기가 이제 제일 위층이었어요. 31층. 그래서 이렇게 뷰가 되게 좋은 방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불편했던 일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 하면은 제가 이제 폴란드에 와서 여기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니까 치안이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런던에서 잠깐 어학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런던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밤 8시만 지나도 길거리가 좀 개인적으로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폴란드의 치안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밤에는 이제 되도록이면 안 나가려고 하고 그랬는데 새벽 2시에 제가 그 층에 있을 때 이제 술 취한 영어 쓰시는 분들 아니었어서 어느 나라 분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영어는 아니었어요. 그 술 취한 남성분들이 막 많이 복도에서 시끄럽게 이렇게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게 하나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방을 막 이렇게 열려고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아무리 이렇게 호텔에 있던지 아니면 뭐 에어비앤비 같은 데 있던지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다짜고짜 문을 열려고 했던 경험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낯선 나라에 와서 말도 한마디도 안 통하는데 술 취한 남자가 새벽에 제 방문을 열려고 한다는 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리셉션에 연락을 해도 여기는 막 그 대응이 빨리빨리 되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이걸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렇게 한 3시 반까지 밖에서 떠들으시다가 이제 한 4시쯤에 돼서야 이제 주무시러 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좀 무서웠어가지고 이제 제일 높은 층에서 있기 싫은 것도 있고 그냥 중간층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이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몇 층 정도 있는데 저는 여기가 오히려 거기 방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편안하고 술 취해서 막 그렇게 행패 부린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성분이 혼자 다음번에 콩쿠르를 보러 오시게 되면은 숙소는 정말 안전한 곳에서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비용을 아끼더라도 숙소는 좀 안전하고 좋은 데로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숙소 20박 총 비용이 대충 170 정도 들었습니다. 비행기표 105만 원에 호텔 숙박비 170만 원 이렇게는 필수로 들어간 돈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3주 동안 쓴 생활비라든지 이런 기타 비용은 저는 하루에 1일 1식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그래서 하루에 식비가 10,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폴란드가 물가가 굉장히 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딱히 실질적인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편의점 같은 데나 식당에 가서 먹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엄청 싸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 그냥 한 80%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썼던 것 같아요. 식당은 제가 좀 향신료 같은 거를 좀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여기서 먹을 때도 그냥 제가 아는 그런 프랜차이즈 위주로 먹었어서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경우도 한 10만 원 미만? 5만 원? 만약에 조식은 호텔에서 드시고 하루에 2끼를 밖에서 드시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제 비용보다 한 2배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박물관 같은 입장료랑 택시랑 기념품이랑 식비 이런 거 다 합해서 3주 동안 한 40~50만 원? 네, 그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좀 맛집 같은 데를 많이 다녔으면은 아마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막 낯선 나라의 식당을 가는 거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아무튼 저는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폴란드 날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폴란드가 우리나라보다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를 듣고 옷을 엄청 두꺼운 코트 같은 거를 많이 챙겨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지금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다니는데 이거 입어서 약간
약간 쌀쌀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더웠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래도 넉넉하게 혹시나 모르니까 뭐 얇은 코트라든지 경량 패딩 같은 거 챙겨오시면은 추울 때는 그거 입어도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아까 안 말한 게 있는데 이 호텔에 슬리퍼가 없어요. 그래서 구멍 뻥뻥 뚫린 그런 슬리퍼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욕실에서도 신을 수 있고 카페트 위에서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슬리퍼 하나 챙겨오시면은 편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산도 여기에서 막 우산을 어디 가서 사야 될지 좀 헤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 그냥 가벼운 우산 하나 챙겨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아까 공연장에서 결승전 끝나고 오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챙기고 가서 그냥 막 뛰어왔거든요. 그리고 공연장의 복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복장은 제가 1라운드부터 봤는데 1라운드 때는 캐주얼하게 입으시거나 편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는 이제 혹시라도 그런 드레스 코드 같은 게 있을까봐 좀 어떤 옷을 챙겨가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정장 같은 거 차려 입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뭐 여성분들은 원피스라든지 치마 같은 거 입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티셔츠에 바지 같은 그런 캐주얼 복장 입으신 분도 계셔서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널 때는 이제 일본 분들은 이렇게 기모노도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관객분도 한복 입고 오시면 너무 좋았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제 폴란드에 온 게 이 쇼팽 콩쿨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제가 뭐 다른 곳에 여행을 하면서 잠깐 여기 들리려고 온 건 아니고 진짜 이 공연 하나만 보려고 온 거기 때문에 올 때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뭐 내가 표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뭐 접종 관련해서 때문에도 그렇고 저는 이제 2차까지 미리 잔여 백신으로 다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면 어쩔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가 느낀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막 너무 막 깐깐하게 따지진 않으시고 다른 분들도 그냥 표도 저는 막 본인 확인 엄청 꼼꼼히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백신 접종 증명서도 이름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양도받은 티켓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쇼팽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학생표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차액을 그 박물관에 가서 지불을 하고 일반 표로 바꿔서 입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일을 문의를 드려서 제가 이 학생표가 있는데 저는 이 표를 일반 표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그런 거 안 따지니까 그냥 오라고 그냥 현장에서 그런 거 안 따진다고 뭐 이번에는 이제 특이한 경우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안 좋은 시기랑 겹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예매하신 분들이 지금이 학생 신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일반 표로 바꿔줄 수 없고 그냥 아무 표나 가지고 오면은 너를 들여보내주겠다 이러셔서 저는 이제 차액을 지불하고 들어오면 이제 마음이 편하잖아요. 혹시라도 나 이제 학생 아닌데 학생증 달라고 해서 내가 없으면은 나 여기 폴란드까지 왔는데 못 보는 거 아닌가 해서 불안해서 중복표를 몇 개나 더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행히게도 학생표 한 번 쓴 적이 있는데 검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표 바코드만 찍고 그냥 들여보내주셔가지고 네, 뭐 아무튼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이제 시기가 특수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표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통 이제 이거는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표가 내가 진짜 보고 싶은데 표가 없다면은 이제 그거는 약간 모험이긴 해요. 그게 100%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현지에 왔는데 내가 그 표가 없는데 꼭 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 공연 시작 전에 또 입석표를 파세요. 이제 표가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의 좌석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빈 좌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석표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파는데 그 표는 이제 줄 서서 공연 시작 전에 최소한 1시간 전에 이제 줄을 서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터미션 때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는 게 다 그 표 가지신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티켓 구입 관련해서도 제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호텔에 컴퓨터도 없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히 Q&A 영상을 찍고 있어서 제가 한국에 서울에 가게 되면은 이제 자세한 어떻게 언제 어떻게 샀는지 그런 정보는 제가 캡처 화면 같은 거를 자료 정리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티켓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방법으로 구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2019년 그때는 2020년도에 대회 예정이었어서 딱 1년 전에 티켓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9년도 1년 전에 미리 표를 한 차례 샀고 근데 그때 그 티켓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제가 원하는 티켓을 다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파이널 티켓도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도 그 열리자마자는 못 사고 다음날 한 새벽 6시, 7시 이제 폴란드 시간 12시에 결제 안 하신 분들의 표가 풀린대요, 다시. 그래서 그 시간에 기다렸다가 새로 고침을 하면서 겨우 한 자리 남은 거 아무거나 하나 잡은 게 오늘 간 그 1번 1열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있는 거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자리는 제가 좋은 자리로까지 고려를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취소표가 풀렸는데 제가 아무리 이메일로 취소표 풀릴 예정 있냐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매번 그냥 이번에는 취소표 없다고 완전 확고하게 답장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취소표 없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내가 표를 다 못 구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취소표가 다음날 풀린대요. 저는 사이트에 거의 매일매일 들어갔거든요. 뉴스 같은 거 읽으려고.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얼른 취소표를 샀는데 제 생각에는 표가 풀패스가 있고 그냥 일반 표가 있어요. 풀패스 같은 경우는 1라운드 풀패스, 2라운드 풀패스, 3라운드 풀패스, 파이널 풀패스 이렇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는 안 사봤는데 전체 라운드 풀패스도 있대요. 근데 좌석이 이렇게 개별석은 금방 팔리는데 그 풀패스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풀패스를 사야지 내가 볼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2라운드 풀패스랑 파이널 풀패스 이렇게 또 새로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카페 같은데 양도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이제 못 가시는 분들이 표 양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계속 보다 보면 한두 개 나올 때가 있으니까 양도표도 제가 구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식 티켓팅 했을 때 구입한 거랑 취소표 티켓팅이랑 못 가시는 분이 양도하신 티켓 이렇게 3가지 경로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켓에 쓴 총 비용은 68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1등석에는 안 앉았고요. 그게 그냥 제가 뭐 좌석을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를 위주로 빨리 사야 되니까 2등석, 3등석 뭐 몇 등석 가르지 않고 그냥 빨리 앞자리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2등석이랑 3등석 섞여 있었고요. 그래서 총 68만 원이 들었는데 아마 1등석으로 샀으면 더 비싸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비행기표랑 호텔비랑 티켓비, 식비, 생활비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포함해서 한 400에서 400 초반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맛집이나 관광 같은 거를 많이 안 했을 때 정말 이거 하나만 즐기러 왔을 때 비용이고요. 아마 여기서 맛집이라든지 투어 같은 거 더 다니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도 이제 이번에 오기까지 2015년도에 다녀오신 분들 후기를 굉장히 많이 참고했고 또 댓글로 문의드렸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혹시라도 다음번에 오시는 분들 중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도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저녁 되세요.